50만의 함성으로 여러분,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김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김포에 왔을 때 다시 온다고 했죠. 저희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합니다. 누구처럼 거짓말하는 정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딜 가나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에 나오고 이런 것들 중에서 좀 보시면 불안하시고 걱정되시고 그러신가요? 걱정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우리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어려울 때 빛나고 어려울 때 승리해온 사람입니다. 진짜 우리의 설득과 운동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 모두 법을 지키며 사는 분들 아닙니까? 법을 지키며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모두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선량한 사람들이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을 수는 없습니다. 범죄자들 앞에서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다가 언론에서 좀 황당한 얘기를 봐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하고 오늘 양문석이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대학생 딸에게 사업자 대학생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서 새마을 금고에서 11억 원을 대출받아서 주택 관련 자금으로 쓴 거죠. 그 정도 드러나면 대한민국의 룰은 잘못했다고 하고 물러나는 게 지금까지의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요. 그걸 다 인정합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생 딸에게 사업 대출 명목으로 11억을 갖다 쓰고 인정하는데도 그걸 캐낸 언론이 문제고, 그래서 언론에게 복수하겠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그러 다음에 방금 제가 본 거 황당한 건 뭐냐면, 자기 가족들의 그런 행동으로 누가 피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라고.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돈은 진짜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이 진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썼어야 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피해가 없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식이라면 이재명 대표 가족이 법카 땡겨 쓴 것도 아무도 피해본 사람 없어요. 그런 식이라면 누구도 그래도 되는 거고, 그런 식이라면 세금 빙땅 치거나 세금 안 내도 피해자 없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입니까? 우리나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 사기 대출할 겁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걸리지 않았으면 몰라요. 근데 그게 다 걸려서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당이 200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처럼 선량한 시민들이 그런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울 것이고 이길 겁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자기를 지켜달라고 징징대고 국민들께 자기를 지켜주십시오 라면서 눈물 흘리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지켜야지 왜 국민이 정치인을 지킵니까? 저는 여러분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박진호와 홍철호 그리고 저 한동훈이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저희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상해질 겁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같이 범죄혐의 주렁주렁 달린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그게 새로운 노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렇습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죠? 많이 모이셨죠? 이 중에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 조국이나 이재명, 양문석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려 드는 겁니까? 우리는 민생과 정치개혁을 할 겁니다. 그거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조 심판을 하자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거 없이 그런 범죄자들을 이 정치판에서 치워버리지 않으면 민생개혁이 없고 정치개혁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분이 큰 싸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량한 시민들,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과 범죄자들의 싸움, 이렇게 선명한 구도를 보신 적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이겨야 할 이유가 큰 싸움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맨 앞에서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싸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박진호를 외쳐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홍철호를 외쳐주십시오. 홍철호. 여러분, 지금 김포에 만족하세요? 제가 김포에 여러분 오면서 봤는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정말 발전할 수 있고 바다와도 닿아 있는 대단한 곳입니다. 발전 만족하세요 지금? 그런데 왜 계속 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계속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이 됐을 때 김포가 발전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정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희가 자신있게 내세운 너무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가서 여러분들을 대변할 때 김포는 정말 발전할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원샷법으로 경기도에서 서울 편입을 원하는 곳은 서울 편입, 경기 분도를 원하는 곳은 경기 분도 모두 하겠다고 실천적인 공약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생각인지 몰라요. 민주당은 생각을 제대로 밝히질 않아요. 이재명 대표는 강원 소도가 될 거라니 하면서 마치 경기분도를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또 아니랍니다. 이건 정말 책임없는 정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그걸 원하시면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김포 서울로 편입을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 그리고 김포를 편입해야 된다는 그 아이디어를 정말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 추진을 개시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정말 대담하고 멋진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김포공항 어디 속해 있습니까? 김포공항 강서구에 걸쳐 있습니다. 김포는 원래 이미 서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김포가 서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서울은 김포를 통해서 바다와 접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중대한 선거에서 여러분이 그냥 구경꾼이 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 주십시오. 그 맨 앞에 저희가 비 맞으며 눈 맞으며 폭풍을 맞으며 맨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박진호와 홍철호와 함께, 저와 함께 밖으로 같이 나가 주십시오. 나가서 우리가 지금 왜 여기서 이겨야 하는지를 한 분씩께만 그 진심을 전해 주십시오. 전해 주십시오. 세상에 어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이 범죄자들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이 농락당하고 지배당하는 세상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90일이 됐지만 제가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시는 것 어떻게든 여러분 눈높이에 맞추려고 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리고 제가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지만 제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지만 오로지 여러분의 눈치만 볼 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눈치를 볼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할 겁니다. 우리 정부, 우리 국민의힘 그렇게 정치할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어떻게 범죄자들에게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우리 정부,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시면 저에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하겠습니다. 홍철호, 박진호.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 얘기했는데 전 이번 선거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상처만 입을 겁니다. 제가 그거 알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여러분, 저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월 10일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사전투표에서 우리 홍철호를, 박진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를 선택하신 것이고 제가 여러분과 몸이 부서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 실제로 자치단체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김포에서 여러분의 풀뿌리의 권리를 지킬 우리의 또 하나의 후보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성남 후보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최성남이에요. 기억해 주십시오. 최성남입니다. 최성남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면 바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치의 본질이 좋은 정치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본질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자에게 반응하느냐, 주권자를 무시하느냐. 우리는 주권자에 반응합니다. 뭐라고 하시면, 저희는 문제 있는 말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면 우리는 아프지만 다 정리합니다. 보셨죠? 보셨죠? 더불어민주당, 조국당 그렇습니까? 아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치를 공익을 목표로 하느냐, 사익을 목표로 하느냐, 이게 좋은 정치와 막장 정치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제가 이 정치를 통해서, 여기서 박진호가, 홍철호가, 제가 이 정치를 통해서 요만한 이익이라도 받아갈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나라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런 목적으로 정치합니까? 아니죠. 자기가 감옥 가지 않기 위해 정치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정치의 목표일 수 있습니까? 조국 대표, 자기가 죄 짓고 다 유죄 판결 받고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누구한테 복수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복수한다는 거예요? 국민한테 복수한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복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사적인 복수를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정치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큰 차이를 봐주십시오. 그리고 선택해 주십시오. 저희는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저희가 강하게 주장해서 수개표를 병행하게 됐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압니다만 제가 완전히 확실하게 감시할 겁니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할 겁니다. 믿고 사전이든 본투표든 무조건 투표로 나가셔야 돼요. 투표장에 안 나가시면 우리는 집니다. 범죄자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투표장에 나가셔서 오직 국민만 보고 찍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젊은 청년 박진호가, 원숙한 김포의 일꾼 홍철호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뛰는 공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입니다. 박진호를 기억해 주십시오. 홍철호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자신감 있고 신나는 표정을 기억할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맨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